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거의 뭐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 곧 그 사람이 지능의 크기이자 계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어.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그냥 사용. 분명히 우리 월 2만원 29,000원씩 내는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재미나이가 금방 한도가 차는 걸 느끼시지 않았나요? 괜시리 이상하게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느껴질 때 즈음에 이메일로 이런 게 날라왔어요. 처음에는 보고 뭔가 좀 차별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뭔가 더 많이 쓰나? 더 뭔가 똑똑해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2026년 5월 20일에 구글이 조용히 약관과 정책을 싹 바꾸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용히 또 이메일을 하나 싹 보냅니다. 마치 돈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과의 4배 이상의 격차를 두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것에 숨겨진 것, 왜 요즘에 이런 뭔가 좀 재미나이가 좀 빠르게 한도가 차는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조용하게 뭔가 이런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뭔가 이 내용물이 안 좋은 쪽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 우리는 이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과자 업계에서 좀 비롯된 건데 그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과자의 양을 살짝 빼면서 마진을 좀 더 챙기는 우리는 요거를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지금 AI 산업에서도 은근슬쩍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구글은 왜 도대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기존의 이제 직관적인 횟수 제한을 버립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용량 기반 제한이라는 이 엄청난 블랙박스를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횟수 제한을 버렸다. 오 마이 갓. 너무 설레. 미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구글에서 한 말은 뭐냐면 사실 기업의 입장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AI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아무 컴퓨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AI라는 걸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이해는 갑니다. 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 발생 뭐 이런 거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텍스트 처리, 뭐 번역해줘 이런 걸 넘어서서 딥 리서치도 진행을 하고 또 영상 생성, 이미지 생성, 뭐 PPT 생성, 뭐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이 그동안 정말 딸깍으로 하길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서버 연산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PI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요. 그러면서 현재 분당 수백억 개의 토큰을 처리하는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고육지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진짜 문제는 이 정보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는 내가 지금 던진 질문 하나가 서버의 토큰을 얼마나 써먹는지, 그리고 복잡도 산정 기준이 뭔지, 그리고 내 한도가 정확하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한도 들어가면 몇 퍼센트 썼는지 나와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진 현재 양의 토큰이 얼마인지 그 토큰에서 얼만큼의 토큰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저 그들이 표시해주고 있는 20%, 30%, 50% 요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무한정 믿기만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인간마다 궁금한 게 다르고 또 질문하는 그 방식과 질문의 양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프롬프트의 복잡성, 사용 기능, 채팅 기능에 따라서 5시간마다 이 한도를 옥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익스텐디드를 쓰다가 한도가 찼어요. 그러면은 5시간 동안 업무 정지, 5시간 동안 질문 정지, 그냥 가장 플래시 버전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기업은 원가 상승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100% 전가합니다. 야, 우리 API 때문에 이 토큰 사용량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9,000원의 가격 유지해줄게. 그렇지만 사용량은 제한할게. 이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해를 1원도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토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던 일이 멈췄어요. 근데 이게 5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종량제 기반의 AI 크레딧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더 비싼 상위 요금제 울트라, 그게 지금 얼마죠? 10 얼마인가요?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업셀링을 할 수밖에 없게끔 판을 짜놓고 있습니다. 밑에 이 돈 조금밖에 안 쓰거나 돈을 안 쓰는 애들 쥐어 짜가지고 위로 올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을 사실 와닿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여러분들이 내고 있어요. 매월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야, 우리 관리비 올랐는데 이제 네 방 크기 오를 때마다 조금씩 자를게. 근데 100만 원이 유지하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AI와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게 마치 그냥 뭐 순리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되게 합법적이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거니까 하고 넘어갈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는 말이에요. 이 한국의 현행 소비자법이랑 공정거래법을 좀 살펴봤는데 이건 사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물리적 재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디지털 구독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서비스 접근 권한, 즉 라이센스를 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약관의 가장 밑바닥에 아주 좁쌀만한 글씨로 네트워크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위해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마법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행 약관 규제법상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는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오늘 벌어진 일을 당장 내일 법안으로 만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거죠. 최소한 발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 구독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어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꽤 됐어요. 근데 이게 수년간, 아니 10여 년간 고쳐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적인 사각지대가 형성이 됐고, 이 법적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기업, 과연 그들을 또 마냥 나쁘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가 좋은 거 아닐까요? 법을 잘 이용해서 사각지대를 파고든다. 이게 F1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첨예한 규정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규정을 피해서 뭔가 이 어떤 장비를 만듭니다. 그냥 너 불법이야 라고 마냥 이야기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법을, 규정을 또 개정을 할 뿐입니다. 근데 개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고정된 현금을 지출을 합니다. 근데 기업은 변동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29,000원을 냅니다. 내가 쓰는 한도가 줄었어요. 돈도 줄어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AI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뭐 가전 말할 필요도 없어. 가전은 말할 필요도 없어. 자동차 슬슬 시작했죠.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기가 막혀요. 온갖 OTT 플랫폼 기가 막힙니다. 구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우리는 계산기도 그 중간에 두드려 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그래, 그냥 가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는 것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만 그 안에 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이게 레전드인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어.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그냥 사용량이 줄어. 그리고 일주일 사용 한도가 또 생겼어.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 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일 사용량, 하나는 이 주간 사용량. 이 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제약을 더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 구독 시스템, 이 구독의 경제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한테서 가져간 거는 단순하게 몇천 원은 아닙니다. 몇천 원 더 올라서 지갑에서 한 1, 2천 원 더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소비자의 본질적인 소유권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관법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랑 소비자법에 관련했을 때 이거는 서비스니까, 대여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소유한 자산이 아니니까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애매하죠. 사실 애매합니다. 뭐 집에 서버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이 와서 무슨 가전제품 같이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기업이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 이건 이제 사실 되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되게 작은 부분들 아닙니까? 사실 5시간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침습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스며들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영구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AI가 단순한 이제 지금은 뭐 번역 도구를 넘어섰고 어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정보 검색, 투자 판단도 하고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는 어떤 거의 생존 필수템이 돼가고 있는데, 이 무한정 토큰을 결제할 수 있는 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신 분들, 돈이 거의 뭐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 곧 그 사람이 지능의 크기이자 계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의 빈부격차는 돈의 빈부격차만큼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행동 양상에도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진짜 이득인지 분석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 반면에 돈이 없어서 그냥 저급의 판단력만 제공받는 사람, 이 양극화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래 사회에 벌어지는 이 AI를 통한 계급 사회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더 소름 돋는 점은 이게 단순하게 AI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서 말씀드린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이 구독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느새부터 물건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열선 시트, 그다음에 후륜 조향, 자율주행, 가전제품, 이미 다 구독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월 2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월 2, 3만 원, 또 좀 비싸면 4, 5만 원.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 금액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쌓였을 때 내가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 종합적으로 얼마인지를 봤을 때 이 금액이 정말 상당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구글은 오늘날 이 AI 한도 축소라는 것으로 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실 기대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 구독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모빌리티 구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퍼였습니다. 안녕.